근데 이 평의라는 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이게 재판관들 의견을 모으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지금 언론에서 이제 하도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뭐 재판관들의 평의는 뭐고 뭐 평결은 뭐고 뭐 언제 어떻게 뭐 절차가 진행되고 그러는데 좀 쉽게 말하면 재판관들이 사건의 이제 판결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걸 이제 평의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이제 재판관 외의 사람이 회의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은 없고. 거기는 이렇게 헌법재판 연구관들도 이렇게 보조로 들어가거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누가 이걸 작성을 하거나 이렇게 문서 작성 실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하는 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 3층에 재판관 회의실이 있고 그것이 이제 평의실인데 예정된 회의 시간에 다들 모여서 지정된 좌석에 원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9개의 좌석이 이제 있는 거죠. 옆에 이제 보조 탁자가 있고, 그리고 재판관들도 그 지정석이 다 이제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자유스럽게 회의를 하지만 회의의 진행은 이제 재판장이 지금 현재 이제 문영배 소장관한 대행이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주심 재판관이 내부적으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같은 경우는 정영식 재판관이 전체 회의에 이제 사실관계라든가 사건의 쟁점을 이제 리포트를 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사실관계라든가 뭐 법적 쟁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하고요. 무슨 뭐 속기를 하거나 회의록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술로 하고 이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이제 결론이 내려지면 그걸 바로 이제 평결이라는 표현을 하죠. 일단 결론이 내려진 이후에 다시 회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평결이 내려졌다는 것은 이미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렸고 이제 결정문을 작성해서 선고만 남은 거죠. 그럼 평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평의가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 평의를 안 하면 이제 다 끝난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뭐 변론이 종결됐고 특히 이 사건이 뭐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뭐 가장 중대한 사건이고 시급한 사건이죠. 그래서 변론 과정부터 평의를 했겠지만 변론이 끝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본격적인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평의가 뭐 여러 차례 그리고 오랫동안 진행될 수도 있지만 재판관들 사이에 큰 이견이 없으면 한 번에 평의가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탄핵 사건 같은 경우에 뭐 한 번에 평의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 뭐 매일 10시부터 모여서 계속 이 사건에 대한 평의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평의 과정에서 부족한 점은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써가지고 다른 재판관들한테 회람을 돌려서 자기 의견을 주장하거나 설득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관들 사이에 이제 상호 토론도 되고 의견도 서로 교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의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회의장은 도청 방지 장치가 되어 있죠. 과거에 재판관들 평의 내용이 일부 언론에 이제 보도된 이후에 도청 방지 장치를 하고 평의가 있는 날 중요 사건은 그 3층 전체를 블락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접근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마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평의하는 동안에는 3층이 재판관들 방밖에 없거든요. 근데 과거 이제 재판관실에 있는 연구관이 있는데 그분들 외에는 3층에서 이제 평의실은 당연히 못 가는 거고요. 과거에 이제 연구관이 써놓은 연구 보고서를 갖고 평의를 하다가 재판관들 사이에 이제 보고서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주심 연구관을 한번 와보라고 해라. 그래서 물어보고 답변을 듣고 이제 주심 연구관이 떠난 후에 계속적인 평의가 있었던 경우는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느 정도 지금은 다 결론이 난 상태면 이 결론 작성은 주심 재판관이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원래 재판장이 하나요?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연구관을 통해서 초안 작성을 하고 주심 재판관에게 보고하면 주심 재판관이 전체적으로 다시 다 다듬고 하는 작업이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 초안이 작성되면 다른 재판관들 전부한테 회람을 하게 됩니다. 돌려서 이제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결정 이후에 어느 부분에 뭐 추가하거나 뭐 수정하거나 할 부분이 있으면 각 개별 재판관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주심 재판관이 그것을 모아서 수정하거나 가필하거나 할 수 있는 거고요. 재판관들 사이의 의견이 뭐 다 동일하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는 별개의 의견을 쓰겠다. 아니면은 뭐 결론이 다르다면은 뭐 소수 의견이나 반대 의견을 쓰겠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그 의견을 제시하는 재판관이 본인이 작성을 해서 결정문에 이제 놓고 전체적으로 이제 완성을 하는 거죠. 그럼 원법 재판관들은 지금쯤 평의가 끝났다면 이게 몇 대 몇이거나 이렇게 만장일치거나 뭐 이런 게 나름대로 다 알겠네요. 저는 당연히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결론이 났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 났고 지금은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8명인데 8명 다 이제 어떻게 될 거다. 그 결론을 머릿속에 넣고 지금 작업이 이루어지겠네요. 지금 결론이 나야 결정문을 정교하게 다듬을 수도 있고 자기 의견을 소수 의견이나 개별 보충 의견을 더 추가할 수도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체 결론에 이르게 된 결정문에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혹시 보충 의견이나 이런 게 있으면 지금 시간에 아마 추가되거나 하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